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 고기 한 점, 정말 건강한 선택일까요? TV에서 좋다 그래서 먹어요. 나이 들면 단백질은 필수잖아요. 삼겹살이든 불고기든 어쨌든 고기라도 먹어야 기운 나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며 꾸준히 챙겨 드시는 고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4세 환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고기만 먹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간 수치까지 오른 거죠? 검사지를 들여다보던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걸 먹고도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으셨군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재영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좋다고 믿고 먹는 고기가 사실은 병을 만드는 고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고기 4가지를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공개하려 합니다. 말씀드릴 고기들은 아마 지금 냉장고에도 있을 겁니다. 이미 어제 드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고기를 왜 끊어야 하는지, 당신의 혈관과 심장, 간, 신장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뭘 먹어야 하죠? 에 대한 답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몸을 살리는 건강정보 놓치지 않도록 지금 미리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대 끊어야 할 첫 번째 고기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고기, 바로 삼겹살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트에선 삼겹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죠. 회식 자리엔 늘 빠지지 않고 집에서도 가족끼리 한번 구워 먹자며 자주 올리는 고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겹살은 고기 중엔 제일 맛있고 기름기가 있어야 힘도 난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삼겹살을 자주 드신다면 당신의 심장과 간, 혈관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김만수 어르신, 담배 안 피웁니다. 술도 예전보다 줄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도 대체로 규칙적이고 평소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지어 계단을 오르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와 검사해보니 관상동맥 협착, 고지혈증, 간기능 저하까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분 겉보기에는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을 여쭸죠. 주로 어떤 고기를 드시나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저는 기름기도 있어야 살 것 같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삼겹살을 꼭 먹습니다. 친구들과도 소주 한두 병 곁들여서요. 여기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삼겹살 100g에는 무려 30g 이상의 지방,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화지방이 혈관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체온은 약 36.5도, 포화지방은 이 온도에서 천천히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름이 혈관 내벽에 들러붙고 점점 두껍게 쌓이게 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 소주 한두 병이 더해지면 간이 동시에 알코올과 지방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 결과 지방간, 간 수치 상승, 고지혈증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게다가 삼겹살을 굽는 조리 방식도 문제입니다. 숯불에 굽는 삼겹살 좋아하시죠? 그 연기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담배 연기보다도 더 강력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식도암, 위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삼겹살을 숯불에 굽고 소주 한두 잔 곁들이고 기름을 걷어내지 않은 채 먹는 그 한 끼 식사가 몸에는 독성 폭탄이 되는 겁니다. 김만수 어르신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매주 즐겨 드신 그 삼겹살이 간을 지치게 만들고 심장을 압박하고 혈관을 막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수년간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몰랐어요. 그냥 좋은 줄만 알았죠.
고기라도 먹어야 힘난다고 해서. 여러분, 삼겹살이 나쁜 고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들어 먹는 방식, 빈도, 양, 조합이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 100g의 삼겹살, 그 안에 든 포화지방과 연기 속 발암물질, 그리고 함께 곁들인 술 한두 잔, 그게 쌓이고 또 쌓여서 심장혈관 협착, 간기능 저하, 고지혈증, 고혈압, 어느 날 갑자기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당신의 간과 심장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고기, 어쩌면 삼겹살보다 더 무서운 고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덜 자극적이고 건강한 고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념된 고기입니다. 불고기, 양념갈비, LA갈비, 떡갈비, 갈비찜. 이 고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달콤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기름이 적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고기들을 자주 드신 분들 중 간 수치, 혈당, 중성지방, 요산 수치가 동시에 올라간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68세 최미경 할머니, 정말 부지런하시고 깔끔한 분입니다. 삼겹살은 아예 안 드시고 대신 양념된 고기만 드셨습니다. 기름 많고 느끼한 건 소화도 안 되고 양념 갈비나 불고기처럼 단맛 나는 게 잘 들어가서요. 손자들 오면 꼭 해줘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212, 당화혈색소 9.1, 간 수치 135, 중성지방 390, 표면상으론 단지 달달한 고기일 뿐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설탕, 물엿, 간장, 나트륨, 조미료, 포화지방이 한 번에 들어있는 복합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양념 불고기 1인분에 들어가는 설탕량은 콜라 한 캔 분량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설탕이 기름이 섞인 고기와 함께 고온에서 익으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위암, 대장암, 췌장암과 연관이 있죠. 게다가 양념된 고기는 단맛 덕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번에 2접시, 3접시도 쉽게 넘어갑니다.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드니 더더욱 경계심 없이 드시게 됩니다. 최미경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그냥 달달하고 부드러우니까 매주 한두 번은 먹었어요. 문제 될 줄은 몰랐어요. 문제는 설탕만이 아닙니다. 나트륨도 문제입니다. 양념된 고기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은 1800에서 2200mg, 거의 하루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몸이 점점 붓고 피곤해지고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당, 염분, 지방,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음식은 영양소가 아니라 만성질환 유발 패키지입니다.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 불고기와 갈비찜, 고기가 아니라 달고 짠 기름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매주 넣은 식탁이 간을 망가뜨리고 췌장을 지치게 하고 신장과 혈관을 조용히 공격한 겁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그럼 손자들 먹이느라 해줬던 것도 다 의미 없는 거였네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고기들이 건강식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도 손질 완료, 양념까지 다 됨, 표지 하나만 붙여놓고 부드러운 고기처럼 팔리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설탕, 숨겨진 나트륨, 불에 태우면 나오는 발암 물질, 지방으로 뒤섞인 가공육이 들어있습니다. 삼겹살보다 기름이 적어 보여도 오히려 더 많은 병을 불러올 수 있는 고기, 그게 바로 양념된 고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냉동실에 양념이라는 말이 붙은 고기가 들어있진 않으신가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먹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당신의 간과 혈관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고기, 정말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며 1년에 몇 번씩 혹은 매주 찾아 드시는 고기입니다. 바로 오리고기, 특히 오리백숙, 오리주물럭, 오리불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보양식이잖아요. 기름이 몸에 좋다던데요. 닭보다 낫다길래 일부러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그래도 오리는 괜찮잖아요? 하시며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고기가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간과 신장을 망치는 고기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1세 박영철 어르신, 광주에 사시는 분으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히 나쁜 식습관도 없었는데 최근 들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발목이 붓고 피로감이 늘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간 수치 145, 요산 수치 10.1, 신장 기능 수치 EGFR은 기준 이하, 복부 초음파에서는 지방간 소견이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도 발견됐습니다. 다시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분 한 달에 3번 이상 오리백숙을 드시고 평소에도 힘 떨어질까봐 오리불고기, 훈제오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오리는 닭보다 기름이 좋아서 일부러 골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TV에서도 그러던데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오리고기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다른 육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이 몸 안에 들어오면 요산으로 전환되는데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통풍, 신장결석, 관절염,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신장의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리고기를 자주 드시는 건 신장을 혹사시키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오리고기는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름은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이라고 포장되지만 고온에서 조리되거나 장시간 끓이면 산화지방산으로 변질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간세포를 공격하고 지방간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박영철 어르신이 드신 오리백숙 국물, 그 위에 떠있는 기름층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그대로 몸에 들어가서 간에 쌓이고 신장을 자극하고 혈관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념된 오리고기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오리주물럭, 오리불고기처럼 매콤하고 짭짤한 양념이 더해지면 설탕, 간장, 나트륨, 조미료, 고추장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 조합은 간과 신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복합 스트레스입니다. 박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마 오리가 문제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젊을 땐 먹고 나면 힘이 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오히려 속이 답답하고 다리가 무거워요. 이게 바로 몸의 변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 괜찮았던 음식이 나이 들수록 독이 되는 이유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리고기, 몸에 좋다고 믿는 고기일수록 더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리는 나쁘다?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몸 상태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거나 신장이 안 좋거나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오리고기는 보양식이 아니라 누적된 부담입니다. 그걸 모르고 매주 먹다 보면 피로감, 부종, 두통, 식욕 저하, 소화장애까지 몸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오리백숙 포장, 훈제오리 슬라이스 혹시 들어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그 음식을 멈추는 첫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삼겹살, 양념고기, 오리고기까지 들으시고 그래도 난 떡갈비나 정육 세트 같은 건 먹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네 번째 고기. 이건 단일 식재료가 아니라 가정에서 흔히 접하는 가공된 고기 종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마트에서 파는 떡갈비, 양념찜고기, 정육 양념 세트,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밀키트 형태의 고기입니다. 겉보기엔 깔끔하고 조리도 간편하며 심지어 단백질 보충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공 고기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떡갈비, 고기 함량보다 밀가루, 전분, 설탕, 간장, 색소, 방부제 등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간 제품도 많습니다. 심지어 소고기 떡갈비라 해도 뒷다리살이나 부속 부위를 염지한 고기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걸 굽거나 데워 먹을 때 이미 양념이 되어 있다 보니 불판이나 프라이팬에 남는 기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기름이 다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양념찜고기나 밀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조리된 고기를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설탕이, 어떤 간장이, 얼마나 많은 나트륨과 조미료가 들어갔는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발색제와 보존제가 들어가게 되면 간과 신장은 이 물질을 해독하느라 추가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보존제들은 미량이라도 꾸준히 장기간 섭취하면 간독성, 신장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육 양념 세트나 불고기 밀키트는 고기의 질보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기름진 부위를 섞고 그 위에 양념을 진하게 덮어 감춥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 낮은 부위를 달고 짜게 가공한 고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최근 진료한 66세 여성 환자분도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정육 세트, 밀키트 위주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올라가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400이 넘었죠.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고기들 다 국내산이고 마트에서 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기가 어떻게 가공되고 어떻게 조리되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 끼 편하게 먹기 위해 선택한 가공 고기들이 간을 지치게 만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압과 혈당을 은근히 올리며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래도 집에서 먹는 건데 뭐. 이런 생각으로 매주 한두 번씩 이 고기들을 드십니다. 하지만 그런 한 끼 한 끼가 1년, 5년, 10년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검사 수치가 이상해지고 몸에 피로가 쌓이고 답답함, 두통, 소화불량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티나지 않게 건강을 망치는 고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고기들을 당장 줄이고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는 질문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고기 다 끊으라는 건가요?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죠? 에이,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없겠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과 방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진료실에서 늘 권하는 고기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기름이 적고 단순한 고기를 선택할 것. 둘째, 양념 없는 고기를 먹을 것. 셋째,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할 것. 넷째, 하루 70에서 100g을 넘기지 말 것. 이렇게만 바꿔도 간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가 괜찮은데요? 제가 권하는 고기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육용 돼지 앞다리살. 두 번째, 껍질 제거한 닭가슴살 또는 안심살. 세 번째, 기름 걷어낸 소고기 우둔살. 네 번째, 설탕 간장 없이 직접 만든 간단한 양념의 저염 고기. 중요한 건 고기 자체보다도 어떻게 조리했는가, 얼마나 먹는가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식습관 교정을 도운 분들 대부분은 고기를 아예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리법과 양, 빈도만 바꿨을 뿐인데 6개월 뒤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식탁에서 고기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으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곁들임으로 먹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관, 간, 신장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좋다고 믿고 먹던 고기가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당신이 고르신 그 고기, 정말 당신의 몸이 좋아할 고기인가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고기를 이젠 죄책감 없이 못 먹겠네. 그런 생각도 드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이미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며 넘긴 게 아니라 직면하셨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그 조용한 경고를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지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특별히 운동을 줄인 것도 아닌데 체중이 점점 느는 중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발이 잘 붓는다. 피곤한 날일수록 고기가 당기고 그게 습관이 됐다. 그런데도 건강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왔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는 식습관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선생님 후회돼요. 그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수치를 보고 나니까 이미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후회는 결과를 보고 나서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고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기셨다면 그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작은 결심 하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름지고 양념된 고기를 줄여보자. 마트에서 고기 살 땐 내가 니 좋아할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작은 실천이 당신의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내가 고민 중인 식습관, 혹은 오늘 처음 알게 된 고기 이야기, 혹은 이걸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한 줄의 나눔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상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을 위한 의학적 진실을 꼭꼭 씹어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